이곳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마주하는 중앙분리대의 끝단입니다. 법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담부 처리 시설 ET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뉴스가 확인한 경기 북부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담부 시설은 사라지고 규정에 맞지 않는 충격 흡수 시설 CC2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담부 처리 시설 브레이크 뉴스가 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담부 처리 시설, 즉 엔드 트리트먼트는 차량 방어 울타리, 가드레일의 시작점과 끝단에 설치하여 관통사고 방지와 측면 충돌 시에 차량 거동을 안정화하고 전위 구간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달리 충격 흡수 시설, 일명 크러쉬 쿠션은 주로 강성 구조물, 교각, 교대, 요금소 등 앞에 설치하여 정면 충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앙분리대에는 담부 처리 시설 ET들이 사라지고 충격 흡수 시설인 CC2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가 경기 북부 주요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담부 처리 시설이 설치돼야 할 대부분 구간에 충격 흡수 시설 CC2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해당 시공업체들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A사와 B사는 국내 시장의 70에서 80%를 점유하는 대형 업체로 담부 처리 시설과 충격 흡수 시설을 모두 생산 설치할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C, D, G사 역시 담부 처리 시설 설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E사와 F사는 충격 흡수 시설 CC만 시공 가능한 업체로 분류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설치를 승인한 걸까요?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단, 즉 차량이 가장 많이 이탈하는 구간에 담부 처리 시설 대신 충격 흡수 시설이 설치된 이유. 이는 단순 시공 선택이 아니라 지침 위반이자 구조적 안전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브레이크 뉴스는 왜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단에 담부 처리 시설 ET가 아닌 충격 흡수 시설 CC2를 설치했는가라는 핵심 의문을 포함해 총 5가지 질의서를 각 업체에 공식 발송했습니다. 업체들의 답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승인에 따라 시공했다. 지침상 문제없다. 응대할 가치 없다. 교체돼 황당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설치한 한 업체를 제외하고 단 한 곳도 구조적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지침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검토는 없었고 판단만 있었던 겁니다. 지침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용 충격 흡수 시설은 방어 울타리와의 연결 방법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즉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 연계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런 검토나 구조적 연결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침의 취지는 무시되고 검토 후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설치를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역시 본지 질의에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정부 국토관리소는 본지 질의에 대해 담부 처리 시설과 충격 흡수 시설이 각각 지침에 맞게 시공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중앙분리대 시작부에 담부 처리 시설 ET가 설치된 구간으로 방어 울타리와의 구조적 연결이 확인된 정상 시공 사례입니다. 이곳은 지작물과 구조물이 위치한 곳으로 충격 흡수 시설 CCT로 설치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 국토관리소 관계자는 우리는 지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뒤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발주 기간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건설본부 북부도로과가 발주한 양주국지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 구간에 충격흡수 시설 CC2가 무려 20개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중앙분리대 담부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위치지만 담부처리시설 ET가 아닌 CC2가 그대로 시공된 것입니다. 발주처는 경기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공업체는 국내 주요 방어시설 제조업체인 C사입니다. 왜 중앙분리대에 CC2를 설치했는지
해당 시공업체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그 중앙분리대에 CC가 설치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걸 혹시 모르시고 설치하신 건가요? 이 제품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못하는 이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왜냐면은요, 이게 충격흡수 시설이 CC2 등급이잖아요. 네. 네, CC1 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CC2는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측면, 후측면 테스트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지금 현재 CC2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 근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 요청 부탁드리고요. 근데 지금 CC2를 설치해도 된다라고 건설본부가 네, 이상하게 죄송한데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확인 요청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CC2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만, 그렇게 따지면 건설본부에서만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죠? 전체 국도에서도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차피 나라자트 입찰에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의계약이었어요? 종합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한 거죠, 혹시 따지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건설본부에서 북부도로가에서 그거를 입찰을 수위로 올렸다라는 거죠. 수의라기보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입을 했다고요? 그러면 네, 이게 혹시 종합쇼핑몰에 대해서 그 방식은 알고 계시죠? 알죠. 네, 그러니까 거기 그 건설본부가 그거를 제품을 찍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애초에 쉽지 않은데. 제 느낌에는 이 제품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통화 내용에서 보다시피 해당 업체는 관리기관이 설계부터 반영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꼭 집어 설치를 요구하여 설치하였을 뿐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부처리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CC2 설치 업체들은 세 가지 충돌 시험을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뉴스 취재 결과 그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필수 조건, 즉 설치 구조와 적용 위치 기준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침이 담부 처리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설물이 일반 구간의 강성을 점진적으로 낮춰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위 구간에서 방어 울타리와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조차 ET와 CC의 충격흡수 충돌 시험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분리대와 연결하지 않고 시험 테스트를 하는 충격흡수 시설이 중앙분리대 앞에 전위 구간을 연결하지 않은 채 그거는 설치된 거에 대해서 네. 업체들은 네. 담부 시설하고 똑같은 시험 테스트를 해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시험 성적하는 그 규정과 맞는 것인가요? 저희 시험은 일단은 시설물 제조사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상세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그 담부 처리 시설은 무조건적으로 본선 구간과 이제 말씀하셨던 전위 구간 연결대가 연결이 돼서 시험을 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충격흡수 시설은 따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례도 없고요. 한 사례도 도로공사도- 없죠. 예,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방법에 본선 구간과 연결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중앙분리대는 충격흡수 시설 ET를 가드레일에 연결하여 충돌 테스트를 하고 CC는 단독으로 설치하여 충돌 테스트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충돌 시험은 단순한 충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물 충돌 시험은 본 지침 및 차량 방호 안전시설, 실물 충돌 시험 업무 편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즉 설치될 방호 시설이 도로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충돌 조건을 재현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지침은 충격흡수 시설 CC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주행 복귀형 충격 흡수 시설은 중앙분리대의 구조물과 연결 방법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단독 설치가 아니라 구조물 연계가 확인된 상태에서만 설치 가능하다는 강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처럼 가드레일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설치되는 담부처리시설 ET는 반드시 가드레일 등 방어 울타리와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받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되고 설치된다면 시험 조건과 실제 모든 조건이 불일치하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2 제품이 3가지 충돌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충격흡수 시설 형태라면 화면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연결 부위 취약성과 관통사고의 위험, 시스템 강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은 중앙분리대용 방어 울타리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ET 등급의 시험을 통과한 담부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CC2를 사용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방어 울타리와의 전위 구간을 연결한 상세 도면 및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지침 충족 여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ET 제품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건설본부 북부도로과는 법적 의무시설 ET는 배제했습니다. 대신 가격이 1.5배 비싼 CC2를 수의계약으로 선택했습니다. 기간의 이유를 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ET 제품은 존재했습니다. C업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었지만 나라장터에는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구입 불가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은 외면당했고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한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 의무가 무너진 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업 이익을 추구하려는 검은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 역시 제도적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브레이크 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용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하고 국감을 통해 실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시설 운영, 국토부 관리감독의 실태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중앙분리대에 제대로 연결된 담부처리시설 ET는 마치 국민의 생명을 잇는 생명선처럼 보입니다. 반면 중간이 끊긴 채 세워진 충격흡수 시설 CC2는 그 생명선을 잘라낸 듯한 모습입니다. 이 현장을 마주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기축과 규정이 무너진 도로 위의 안전시설. 이 문제는 단순히 설계 비리가 아닙니다. ET를 설치했던 곳마저 사고 후 CC2로 뒤바뀌는 은밀하고 더 황당한 유지보수 시장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이 구조적 부패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